갑자기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면 기저귀 케어를 하시면서 반드시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고, 붉은기가 돌면 욕창이 생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즉각 대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천장병원장 한철승입니다. 욕창 치료차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욕창이 생긴 것을 늦게 발견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욕창이 생긴 것을 알았지만 대처를 잘 못해서 엄청 커진 이후에 오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욕창의 발견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움직임이 둔해졌는지도 모르는 새 욕창은 예고 없이 급작스레 생깁니다. 욕창으로 괴사되어 3, 4단계 욕창이 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잘해야 되고, 발견되면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욕창 관리하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한번 누워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바로 닿으면서 닿는 부위에 살이 젖고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가 욕창의 주요 발생 부위입니다. 바로 누웠을 때 제일 체중도 많이 실리면서 직접 닿는 부위는 꼬리뼈 윗부분, 천골 부위라고도 하는데, 이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등, 머리의 뒤통수 부위, 발 뒤꿈치 이런 부위에 가끔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옆으로 오래 누워 계셨을 경우에 골반 좌우측 대퇴골 튀어나온 부위, 팔의 삼각근 부위, 귀 이런 부위도 가끔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다리의 관절이 굳어지면서 다리가 서로 맞붙게 되기도 하는데, 맞붙는 부위에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욕창이 생기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거의 대부분 천골 부위, 꼬리뼈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환자분들을 돌보실 때 갑자기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면 기저귀 케어를 하시면서 반드시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고, 붉은기가 돌면 욕창이 생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즉각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부 표피부터 뼈 사이에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 표피, 진피, 지방, 근육층 등이 어디까지 파였는지에 따라 욕창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욕창 1단계는 피부가 붉게 변하는데 압박이 사라져도 붉은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층의 손상은 크게 없기 때문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만 잘 해주시면 며칠 내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창 2단계는 피부의 표피, 진피층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물집이 잡힐 수 있고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때부터는 치료 시 멸균 드레싱을 잘 해줘서 감염의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치료가 잘 되었을 때 2, 3주 정도면 치료가 완료됩니다. 욕창 3단계는 피부의 표피, 진피뿐 아니라 그 아래 피하 조직, 즉 지방층까지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노란색 또는 검은색 괴사 조직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되려 통증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직으로부터 산출물과 악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드레싱을 잘 해주면서 괴사 조직이 보일 때는 괴사 조직을 잘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2시간마다 철저한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치료가 잘 진행되면 부위와 넓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욕창 4단계는 피하지방층뿐만 아니라 그 이상 괴사되어 근육, 뼈, 힘줄까지 노출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괴사 조직을 잘 제거하고 산출물 관리를 잘 하면서 드레싱, 체위 변경, 전신 염증 관리, 영양 관리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이고, 잘못 관리를 할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치료 기간은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댁에서 환자분을 돌보시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욕창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환자분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기저귀 케어를 하면서 욕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대소변을 빨리 정리하여 청결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엉덩이 쪽이 짓무르지 않도록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에어 매트리스를 반드시 구비하셔서 침상에 깔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에어 매트리스는 공기가 들어갔다 빠졌다 조절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압박 부위의 압력을 조금은 분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엉덩이, 발꿈치 쪽에 물집이 보이면 핸드폰 알람을 2시간마다 설정해 두시고, 자세 변경을 2시간마다 좌측, 우측으로 몸을 돌려가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와 3대 영양소의 고른 섭취 등 좋은 영양 섭취도 필수입니다. 초기 욕창의 경우 가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3단계 이상 욕창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이미 환자분의 내부 몸 상태도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욕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지금 욕창과 전신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이상의 욕창이라고 진단이 되면 전문 드레싱과 체위 변경은 물론 전신 증상에 대한 섬세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2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새벽에도 빠짐없이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드레싱, 괴사 조직 제거 또한 가정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 욕창의 경우 감염 관리를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욕창 전문 치료를 하는 김천요양병원에 꼭 문의를 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